안녕하세요. 실전 사주풀이 시간입니다. 실전 사주풀이 시간에는 제가 상담했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재구성했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중년 남자분께서 상담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젊었을 때 큰아이를 낳고 작은아이를 낳기 위해서 상담을 했는데 상담한 곳에서 둘째 아이를 낳지 말라고 권장을 하더군요. 그때는 없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상담 왔습니다. 예, 선생님 사주는 작은 화초로 태어난 본인이 자식이 해당되는 게 쇠기운입니다. 본인 사주가 약해서 쇠기운에 한 대 맞으면 상당히 데미지가 크는데, 첫째는 큰 쇠로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무정하고 나에게 데미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째에는 바로 옆에서 나를 치고 또 배우자를 치고 있으니 나와 내 배우자에 데미지를 주는 형상입니다. 그러니 큰 데미지를 주니 둘째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한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랬군요. 그 말을 무시하고 제가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둘째 아이가 장애아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러한 상담을 했는지 사주를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상담하셨던 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경술년, 기축월, 을묘일, 을유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네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젊었을 때 큰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어떤지 상담을 했는데, 상담하는 곳에서 둘째 아이를 갖지 말라고 조언을 했다는 얘기죠. 왜 그런지 알고 싶어서 상담을 했다는 얘기죠. 자,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을 찾으면은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사주 강약하기도 쉽다는 얘기죠.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인 일간편이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이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을목 작은 나무로 태어났네요. 나무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나무나 나무를 생겨주는 인성인 몰인 내편이 되겠죠. 자, 비겁이 나무를 찾아보면은 나무는 일지의 묘목, 시간의 일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작은 나무뿐이라 나무 개수는 있어도 강하지는 못하죠. 나무는 강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인성인 물을 찾아보면은 물은 사주팔자에는 없고 지장간, 월지, 축토안의 개수, 작은 물이 암장되어 있네요. 물기운도 그렇게 많지가 않죠. 내편인 나무와 물기운이 적기 때문에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많은데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식상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식상은 나무와 생겨진 오행 불입니다. 불은 사주팔자에는 없고 지장간, 연지, 술토안의 정화, 작은 불이 암장되어 있네요. 불기운도 많지가 않네요. 다음에 재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나무가 극한 오행, 흙은 연지의 술토 큰 흙, 월간의 기토, 월지의 축도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 재성인 흙기운이 제법이 있죠.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이 흙기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쇠기운을 찾아볼까요? 쇠기운은 연간의 경금 큰 쇠, 연지에 유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술토안의 신금, 그 다음에 월지 축토안의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네요. 쇠기운도 제법 되죠. 자, 흙이 강할까요? 쇠가 강할까요? 흙은 술토, 기토, 축토가 있지만은 술토 큰 흙은 경금을 생하는 의미가 있어서 쇠가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이 됐네요.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은 쇠기운. 또 흙기운도 많지 않게 있어서 흙기운과 쇠기운은 내 힘을 빼는 오행이라 사주가 약해진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은 쇠기운. 사주는 약한 사주가 됐네요. 그런 사주가 됐네요. 용신은 뭔가요? 용신은 일지 묘목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는 일간이 되겠습니다. 희신은 물기운을 와가지고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이 쇠기운이니까 쇠기운 기운을 물로 설기돼서 물이 일간을 돕는 통관
억벌어서 좋으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시는 월기운으로 하면 좋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자, 이분이 젊었을 때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싶어서 상담을 했는데 둘째를 낳지 말라고 그랬죠.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 자, 남자 사주의 관이 자식이 되겠죠. 관은 연간에 경금 큰 새, 그 다음에 시지에 유금 작은 새가 있습니다. 지정간에 물론 술토한의 신금, 축토한의 신금도 있지만은 나와 있는 것이 우선이죠. 그러니 이 경금 큰 새가 큰 아이고 유금이 작은 아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첫째 아이 경금을 낳고 둘째 아이 유금을 낳으려고 했는데 둘째 아이를 낳지 말아야겠죠. 경금 큰 새는 멀리 떨어져 있죠. 연간에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 데미지가 덜하니까 이상이 오고, 유금 작은 아이를 낳으면은 유금이 일간인 을목과 그 다음에 배우자 궁인 묘목을 치고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상당하죠. 그러니 얘를 낳지 말라는 얘기죠. 유금 둘째 아이가 상당히 데미지가 되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둘째 아이를 낳지 말라는 얘기가 나왔죠. 유금이 상당히 데미지가 되니까. 그래서 둘째 아이를 그 말을 무시하고 나서 둘째 아이가 장애로 태어나서 상당히 데미지를 입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하시는 곳에서 둘째 유금을 낳지 말라는 얘기를 했던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